화요일에는 이 검찰 안팎의 얘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꾸미죠. 서초동 25시. 제가 재난방송을 전해드리는 동안에 지금 신병재 변호사께서 이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앉아 계시네요.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 모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뭐 서초동이 이 검찰의 수사 못지않게 뭐 자문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이런 기구들, 뭐 전문 수사 자문단, 예. 뭐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뭐 이런 기구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뭐 있으면서 활동을 해왔는데 예. 잘 알려지지 않다가 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사건을 둘러싸고서 이제 또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잖아요. 예. 변호사님께서는 요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과 같이 이제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거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제도이고, 예. 그 전에 각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검찰시민위원회. 예. 그래서 각 사건에 대해서 각 직원별로 요와 유사하게 이제 각 그 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권고적 효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이제 각 사건별로 처리한 예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예로 법원에서 하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권고적 효력을 갖긴 하지만 거절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 예. 검찰시민위원회 사건이 있어서 이제 몇 번 들어가 본 적도 있고 전에 예. 그리고 이제 국민참여재판 배심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재판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일반인들이 과연 이 법률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상식이 많으실지 또 결정이 타당하게 잘 날지 이런 거 막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그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시고요. 결정도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제도가 많이 정착이 된 걸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배심제 같은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법원에서 배심원들이 한 재판과 좀 다르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네. 최근에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내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제도 자체의 취지를 거스르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네. 이제 이 검찰에 있던 이 대검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2018년에 예. 그리고 이제 이슈가 좀 되는 사건이고 지금 문제는 이게 법률에도 없는 제도인데 과연 기소 여부 자체까지 과연 맡기는 게 맞는지 네. 이런 또 문제가 있어서 이 자체를 좀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검찰로서는 뭐 요새 여론의 추이를 보면 상당히 네. 곤혹스러운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이제 정해져 있는 게 바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인데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 검찰이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또 없더라고요. 예, 현재 8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했었고 예. 모두 이 권고를 따랐다고 이제 나오는데요. 뭐 대부분은 아마 검찰에서 자기들이 예상을 한 대로 거의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일단 기록 자체가 워낙 양이 많고 예. 배심제 같은 경우는 재판이 사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이나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 만에 한 것이 과연 맞는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아마 검찰로서는 기소를 하는데 뭐 더 관심이 많겠지만 예. 여론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감이 좀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이 조금 더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는 얘기네요, 일단. 예, 그렇죠. 지금 이게 규정에 밖에 있지 않은 제도인데 원래는 이 제도가 이제 미국에 있는 대배심 제도라고 있어요.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참여재판이랑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이 기소 독점주의잖아요. 예. 검사만이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부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대배심 제도라고 해서 기소 불기소 여부를 이제 배심원들이 정하고 시민들이 정하는 거네요. 그래서 판결 자체도 또 배심제를 통과하게 돼 그렇죠. 있기 때문에 두 단계를 모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래도 검찰에 있다 나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기소를 할 거라고 보는 게 아마 일반적인 것 역시 같은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예. 왜냐하면 이 구성기자가 청구했던 사안이고 결국 수사 자체가 모두 다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수사를 다 하고 영장까지 청구했던 사안을 그대로 불기소로 덮는다는 거는 수사를 한 그 당사자들은 그거를 아마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이런 걸 고려한다면은 이런 여론의 압박을 어떻게 뭐 불구속으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론이 근데 범위에 꼭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소, 그런 부분이 불기소도 있는데 아니니까. 예. 또 제도 자체에 의해서 일단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가는 데다가 그렇죠. 또 이제 아무래도 여론에서는 불기소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소 주장보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검찰에서도 과연 기소를 하되 불구속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 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약간 이런 고민이 좀 많지 않을까 합니다. 불구속 기소는 하되 기소의 범위를 좀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회계 부정에 관한 부분하고 주가 조작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크게 예.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범위 축소라든지 죄명에 대한 어떤 뭐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고 그 외에 이제 지금 공모 관계가 결국 계속 문제가 된 건데 네. 공모 관계에 관한 그 범위 판단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논의가 더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이른바 이제 검언 유착 의혹 사건도 있잖아요. 예. 이 한 종합편성 채널의 기자가 이 검사장과 서로 이제 좀 우울한 이 거래를 주고받았다는 건데 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피의자입니다. 이제 전 기자가 됐죠. 이 채널 A에서 또 해고가 됐으니까요. 그 전 기자는 이제 전문 수사 자문단을 요청을 했고, 예. 또 다른 분은 이제 이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를 또 요청을 하면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이렇게 기구들이 좀 활동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두 가지 기구가 별도로 의견을 내게 되는 참 이상한 이제 절차가 첫사례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예.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건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은 그 채널A 기자 쪽에서는 과연 이것이 강요 미수라는 죄명 자체가 예. 성립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 자체에 대한 어떻습니까? 이게 그 죄명에 관한 전문수사심의위원회라는 네. 것이 이제 전문 수사 자문단이더라고요. 전문수사 자문단. 이름도 네. 낯설어요. 아주 이게. 지금 이거 이름 찾느라고 네. 좀 뒤적이셨죠. 이걸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됐던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그쪽 변호인단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서 예. 양쪽이 같이 이제 돼서 과연 기소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테고 예. 이쪽 이 기자가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범죄로 타당하냐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양쪽 다 범죄로 성립하냐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문 수사 자문단의 이런 활동이 과연 적당하냐. 그 문제도 논란이 많습니다. 예, 논란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수사팀에서 사실은 법률을 적용하고 이를 예. 타당성을 점검받으면 되는 건데 피의자가 과연 요청을 했어요. 예. 자문단을 과연 구성해서 법률을 과연 판단할 정도의 문제인지 예. 이런 문제도 있죠. 그리고 검찰 자체도 공소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공소 자체를 부장검사들이 모여서 결정한다든지 하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별도 자문기구를 통해서 과연 이게 판단할 문제인지 이런 문제점은 아직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보시기 어떠세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뭔가 이 검찰에 대한 어떤 개혁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이제 제기돼 왔잖아요. 근데 이 요거를 좀 이렇게 본질을 좀 이렇게 좀 안 건드리다 보니까 자꾸만 막 다른 자문기구들만 자꾸만 만지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그렇죠. 지금 법률로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그 검찰 자체 개혁을 계속 논의를 하다 보니까 예. 위원회가 결국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물론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검찰의 자체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건 좋은 측면이지만
과연 이 기구 자체가 너무 남발되면서 네. 그에 대한 좀 정리도 좀 필요해 보이고 검찰 개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중지가 모일 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네. 공수처에 대해서 좀 예, 얘기 알겠습니다.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서초동 25시 잘 들었습니다. 신병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